영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속의 이례자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에너지를 관리하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사회생활할 때 저희가 이제 자기 관리란 얘기 많이 하죠. 예, 결국은 이제 자기 관리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적 에너지, 정신 에너지, 정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결국은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걸 텐데,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우리가 가진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늘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쓸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간 관리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좀 정서 에너지, 정신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 좀 시간 관리에 비해서 많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운 좀 개념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책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이 덜 된 것 같다. 에너지가 사람이 가진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고 그 자체가 쉽게 보충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런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를 반드시 축적해 놓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그 에너지 얘기를 할 때 육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 정서 에너지 이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체력이죠. 체력. 육체 에너지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평소에 몸매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특히 다음날 일이 있을 때는 전날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날 일이 있는데 그 전날에 뭐 늦게 자거나 과식한다거나 과음하거나 뭐 지치도록 운동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을 삼가해야 되고 일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위에 있는 이런 뭐 늦잠 자거나 과식하거나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육체 에너지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거겠죠. 집중력이겠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프리랜서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맡은 바 프로젝트나 잡을 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들 집중력을 필요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규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집중력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량의 총량이 있는 것 같고 집중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체력이 고갈되면서 집중력도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업무를 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때 하루 언제 가장 집중력이 좋고 일이 잘 되시나요? 오전이십니까? 아니면 조용할 때? 아니면 바쁠 때? 마감에 쫓길 때인가?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때인가?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당신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력이 좋은 환경과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정신 에너지를 가장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시겠죠. 저는 그 하루에 일을 할 때 오전에 저는 오늘 해야 되는 일의 70에서 80% 정도의 일을 끝내놓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면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집중력을 많이 소진을 했고 이제 체력도 떨어져서 집중력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뭐 이제 집중력을 그렇게 크게 요하지 않는 일들, 뭐 반복적으로 루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 있죠. 큰 집중력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좀 배치해 놓고
뭐 오전에는 뭐 프로젝트의 어떤 제가 처리할 일들의 어떤 기획서를 꼼꼼하게 좀 창조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뭐 중요한 일들을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 무거운 성격의 일들은 오전에 배치해서 집중력이 최대한 좋을 때 오전에 일을 좀 끝내려고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집중력을 많이 오전에 사용하고 소진이 됐으니까 오후에는 그렇게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냥 배치해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려고 하는 그렇게 좀 배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얘기를 제가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요 얘기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이제 이거 두 개 좀 합쳐보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체력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 에너지하고 정신 에너지는 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 4회는 힘들어도 그냥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저도 볼 차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축구하러 나간다거나 그래서 예, 체력을 좀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운동을 하면 하루는 짧은데 인생은 길어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직장인이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운동은 반드시 좀 예, 여러분들 하루 시간 중에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서에너지입니다. 정서에너지는 뭐냐면 기분이죠, 기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자기 기분이 얼굴에 써 있는 분들 있죠. 이런 거는 되게 프로답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얼굴 인상을 잔뜩 찌푸려서 주변에 있는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이렇게 그 사람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져서 좀 다가가기가 좀 불편해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사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거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정서적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내 기분이죠. 기분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정서적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때도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래저래 첫 번째 얘기일 때 그 프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공과 사는 조금 구분해서 결국 여러분들 직장에 왔다는 거는 혹은 내가 사회생활 한다는 거는 일을 하러 온 거고 예, 조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 좀 잘 좀 구분해서 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가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거였어요. 에너지를 관리하라는 얘기였는데 결국은 자기 관리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육체적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 요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롤플레이어로서 예, 하루하루 직장생활 잘 해나가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예, 이 내용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티를 내지 마라. 앞에 전제조건이 있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거를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건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대담한 롤플레이어로서 당신이 갖춰야 할 이미지는 많다. 예를 들면 유쾌하고 여유 있고 태평하며 느긋하고 절제력 있고 그러면서도
침착한 것 등이다. 절대로 뛰어서도 당황해서도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새벽까지 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절대 그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거든요. 예. 사람이란 동물 참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드려야 되냐면, 어떻게 비춰주는 게 유리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유있게 쉬어가며 일하는데도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뭐를 잘해야 됩니까? 일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을 정말 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혹은 좀 주변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평판을 못 받는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무조건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과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일의 안팎을 전부 알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남들에게 침착하고 느긋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감은 따뜻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정서적 에너지까지 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예, 매력 있게 예의 갖춰서 예,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설프게 처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업무를 야물딱지게 정말 다 파악이 돼서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해. 여유도 있어. 참 주변 사람들한테 참 매력 있게 예의 갖춰서 참 잘 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 기저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죠? 이건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특성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속된 말로 나댄다고 하나요? 나대거나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겸손은 위선이지만 불필요하게 이거 내가 있습니다. 저 이거 잘하죠. 막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담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업무 처리도 좀 딱 끝내고 담백하게 잘 마무리 줬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딱 끝내면 되지.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있었네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예,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적이 생깁니다. 절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주변에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본 중에 기본. 날마다 몸단장에 신경 써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적당한 처세와 이미지 메이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평판받게 만드는 것도 선생님은 그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외관이 최상의 상태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세세한 부분에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구두를 말끔하게 닦아 놓아야 한다. 이왕이면 새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해야 한다. 샤워를 하고 땀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머리가 매일 깨끗해야 한다. 남자는 깨끗하게 면도해야 한다.
치료를 잘 받은 깔끔한 상태의 치아를 유지해야 한다. 입냄새가 없어야 하며 혀가 깨끗하고 백태가 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누렇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코털이나 귀 속 털을 손질해야 한다. 안경을 쓴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핵심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주변 동료분들을 대하면 내가 이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드러워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 외관적인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신경을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프로로서 내 외관, 비주얼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항상 옷을 잘 입고 뭐 명품 옷을 뭐 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깔끔하게 잘 어울리게 입고 다니라는 얘기인 거죠. 단장한 차림살기에 신경 쓰고 당신만의 멋있는 미소를 개발하고 멋지게 보이도록 노력한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외향적인 비주얼 갖춘 상태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태도로 명확하게 말하고 남들을 세심하게 대한다면 당신도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거 여기에 참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능력적인 면, 그리고 뭐 업무 처리 능력, 뭐 업무 처리 능력, 혹은 일 처리 능력, 그리고 내 외관을 깔끔하게 잘 하고 다니면서 외향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예의가 주고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문장으로 문장을 소개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긍정적 에너지 안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공존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요. 긍정적 에너지 안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공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선생님도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좀 얘기 나눴던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자기 관리, 그리고 주변에 내가 매력적으로,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면 업무 처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긴 내가 맡은 업무를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게 주변 동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우선 갖춘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잘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자기 관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제가 지금 소개한 것처럼 긍정적 에너지 안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래저래 소개 3번째 시간 갖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